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공개 강의 2회차 시작하겠는데요. 전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근본적인 내용, 우리가 이제 감각을 통해서 육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생각, 그리고 말과 언어, 행동, 그리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삶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시간은 뭐 하는 거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뭐예요? 자연 질서와 우리의 몸. 점심 안 드셨어요? 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시작. 자연 질서와 우리의 몸. 네, 좀 마음에 드네요, 이제. 네. 우리 자연 질서라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계세요. 네, 특히나 간단하게 자연 질서라는 것은 불규칙한 거예요? 일정한 거예요? 일정하고 규칙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질서 체계, 우리 자연의 질서 체계 중에 가장 우리가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해가 지고 밤과 낮이 일정하게 바뀝니다. 그 규칙성 있죠? 예, 그 다음에 좀 길게 나가면 1년 365일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존재하고 또 온도가 일정하게 1년 주기로 또 이렇게 그렇죠? 순환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때가 되고 어떻게 보면 철이 되면 여러분들이 모양새가 달라져요. 예. 지금은 몇 월이에요? 네, 3월이죠. 여러분들 옷이 좀 가벼워지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1월이나 12월 한겨울에는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뭐 합니까? 옷을 어떻게 입어요? 두껍게 입죠. 그리고 음식도 차가운 걸 찾아요? 뜨거운 걸 찾아요? 뜨거운 거, 따뜻한 거 찾는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 그쵸? 그 다음에 한여름이 되면 이곳에서 지금 입고 계신 옷을 입고 있을까요? 네, 절대 안 입습니다. 왜? 네, 더우니까. 네, 더우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성에 의해서 온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반응들이 시시각각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면 실내와 실외가 있죠. 실내에서 하는 행동과 실외에서 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그리고 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따지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과 저녁에 하는 행동이 달라요. 아침에 하는 행동을 저녁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점심에 하는 행동을 밤 12시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밤 12시에 하는 행동을 점심에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하는 일에 따라서 시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정한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일정한 그 규칙이나 패턴을 좋아해요. 계속 바뀌고 뭐 오늘은 2시간 잤다가 내일은 3시간 자고 어느 때는 8시간 자고 이런 거 힘들어한단 말이죠. 계속 바뀌는 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 반대편에 여행 갔다 와 보신 분, 예?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여행 갔다 와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못 가봤어요? 네. 아이고 어째 이런 일이에요. 네. 아이고 한 분도 없네. 어떻게 된 거야? 네, 슬프네 진짜. 자, 거기에 갔다 오면 우리가 뭐가 안 된다고 그래요? 시차가 적응이 안 된다라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정한 규칙성에 젖어 있는 내 몸이 그곳에 갔을 때는 다른 시간대로 가기 때문에 다른 시간대에 적응해야 되거든요. 그랬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돌아오면 또 원래의 상태로 적응을 해야 돼요. 그러면 갔다 오는 사이에 2번의 변화가 있었죠. 그러면 무진장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헤맵니다. 일주일 동안 막 해롱해롱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몸은 일정한 질서 체계가 있어요. 그거는 자연하고 가까운 겁니다. 자연. 그래서 자연 질서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자, 자연이라는 것을 질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지구라는 우주라는 곳에서 영향을 받아서 지구라는 것이 질서를 잡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거에 의해서 질서를 잡고 있을까요? 우주의 질서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잡고 있을까요? 네? 아무 생각 없으셔. 네? 태양을 중심으로 잡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는 뭐 지구를 중심으로 잡고 있다 뭐 등등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쪽을 중심으로 잡고 있냐고? 지구? 태양계? 예,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말을 하면 빛을 중심으로 합니다. 빛. 그러니까 태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이 뭐를 갖고 있어요? 빛. 또 플러스 뭐가 있어요? 빛과 열이 있죠. 빛과 열을 수반하는 게 태양이에요. 그쵸? 맞아요? 네. 그래서 태양빛을 정면으로 받을 때는 낮이라고 하고 등 돌려서 받을 때는 뭐라고 그래요? 밤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면으로 받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활동하시는 거고 빛을 받아야 활동을 해. 빛 안 받으면 활동을 못 받아. 자, 거꾸로 말하면 밤일지라도 깜깜하면 활동하기 어려워요. 뭔가 이렇게 전등이라도 켜놔야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전기라든지 하여튼 이런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밤에도 훤하게 켜놓고 살죠. 그러니까 밤에 활동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기 호롱불 켜고 살던 시절이나 그 전 시절에는 밤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자죠. 먼저 그냥 해 떨어지면 자고 해 뜨면 뭐 일어나서 일하고 이게 원래 규칙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규칙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벗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잠을 자는 시기, 즉 빛이 없는 시기에는 낮처럼 낮에 있는 낮보다 밤에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흔히 말해서 그러니까 쉬는 시기이고 그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많이 먹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낮에는 햇빛을 받고 있고 열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분위기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적인 에너지가 이 지구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화 흡수 능력이나 몸의 신체 장부가 활발하게 움직여주는데 밤이 해가 떨어져서 밤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딱 그 기능이 좀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많이 먹으면 보디키고 힘들고 그래서 저녁밥 많이 먹으면 껄떡껄떡거리시나 숨쉬기 어렵고 근데 낮에 먹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게 저녁밥을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녁밥 나는 주로 많이 먹는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얼굴 띵띵 부어. 아침날 일어나가지고 라면 먹었나봐 하면서 이렇게 달덩이 얼굴 탁 되죠. 왜 부어요?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에너지가 처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 부는 거죠. 자기는 안 붓는다라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으신데 부어봐야 알죠. 자, 빛과 열이 있는데 자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있고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행성이 이렇게 행성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옛날로 돌아갑시다.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걸로. 자,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행성을 뭐라고 합니까? 또 눈을 이러시면 안 돼요. 태양에서 가까운 거 저기 잘 좋으신다니까 계속 질문할 거야. 자,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행성이 뭐예요? 글쎄요예요? 행성 이름이 글쎄요야? 뭐예요? 수성이죠. 그 다음에 맞아요. 금성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구예요. 지구. 그 다음에는 화성. 그 다음에는 목성. 자, 그래서 뭐라고 외우냐면 애들이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하면서 외우잖아요. 안 해보셨어? 그런데 그 천왕성과 해왕성인가? 그게 순서가 잘못됐다고 했죠? 요즘 최근에 이제 우주 질서를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뭐가 없대매요. 그래서 수금지화 목토 천해명 해가지고 그 다음 토성 다음에 있는 행성들을 명확하게 지금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대. 그거는 이제 뉴스에 최근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조상들은 지구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이 뻔했단 말이에요. 수성, 금성, 화성, 목성밖에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없었어요? 아주 고급스러운 만안경도 없었고 그렇다고 인공위성 띄워놓고 볼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관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눈으로밖에 그걸 볼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한계점에서 볼 수 있는 게 요 정도였어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한문으로 어떻게 표현해요? 수성을 예, 수. 예, 여기는 금. 그 다음에 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 그 다음에 화. 목.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아세요? 예, 그래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할 때 수성, 금성, 이거 토성이 아니라 지구를 토라고 했던 거예요. 땅을 우리가 밟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화성, 그 다음에 목성,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중에 제일 태양하고 가까운 게 어디예요? 수성이잖아요. 근데 수성은 이 수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차갑다는 뜻이에요. 예? 물 숫자잖아요. 차갑다. 물이 딱 뜨거운 건 아니잖아. 차갑잖아요. 불이 뜨거운 거지. 그쵸? 그런데 왜 수성을 지구, 아니 태양에서 이렇게 가까운데 제일 뜨겁거든요? 여기 뭐 살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한쪽 면은 수천도가 올라가. 그러면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를 수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을 썼는지 아세요? 왜? 왜 여기를 차갑다고 얘기했을까요? 자, 아시는 분? 왜 여기를 수성이라고 했어요? 네, 늦게 오신 분은 지금 저게 뭔 소리야? 이런 표정으로 지금 뭐야? 이러고 있어요. 예. 여기 왜 수성이라고 했어요? 아, 이거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늘 세미나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알더라고요. 예? 빨리 여기는 다 저기 학교 나오셨잖아. 자, 여기 수성 왜 여기가 제일 뜨겁다고 했어? 저기 차갑다고 했을까요? 아니 차갑다고 했다니까? 태양 옆에 있으니까 차갑다고? 난로 옆에 있는데 차가워요? 아, 예? 왜 차갑다고 했냐고? 부여있지 않고 흘러서 그러나요? 뭐가 흘러요 또? 가봤어? 수성이 가보셨어? 아이고 그냥 예? 새로운 학설들을 만드셔. 예, 또 모르겠어요? 예? 왜 여기가 수성일까? 자, 누구의 입장에서 이 이름들을 붙였습니까? 지구의 입장. 예, 여러분들 지구에서 살잖아요. 지구의 입장에서 이 이름을 지은 거지 여기 사람 입장에서 지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사람도 없는데. 그래, 맞아요? 예, 그러면 지구 입장에서 얘를 지었을 때 얘가 수성이 돼버린 거예요. 왜? 왜일까요? 자, 태양에서는 빛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닌가요? 네, 그러면 태양을 기점으로 빛이 나오면 지구 입장에서 얘가 등장을 한 거예요. 얘가 수성이라는 게 등장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니까 태양빛을 얘가 가려야 안 가려요. 차단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지구가 추워져요? 따뜻해져요? 추워져요. 그래서 이 수성이 나타나면 뭐라고 그래요? 겨울. 이렇게 한 거예요, 겨울. 아시겠어요? 이거 몰랐죠? 나 몰랐다, 손. 다 몰랐다?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 몰랐다, 손. 네, 고백하세요, 고백. 왜 이렇게 정직을 하지 못해. 네. 모르는 게 자랑이야. 모르니까 되게 맞잖아요. 모르는 게 자랑이에요. 네. 자,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이라고 한 거예요. 왜? 빛을 차단하니까. 그런데 요만씩 떨어져 있는 금성이 요만큼 차단했을 땐 그럼 뭐라고 할까? 봄? 가을. 아이고, 큰일이야. 예, 가을이죠. 예, 가을이에요, 가을. 그래서 요 금성이 지구 입장에서 등장을 하면 뭐라고 했어요? 가을이라고 했다고요. 그 다음에 지구를 왜 옛 사람들은 환절기라고 했냐면요. 요게 등장했다가 요게 다시 이렇게 교차하잖아요. 수성이 등장했다가 금성이 등장했다가 수성이 등장할 때 사이를 싹 지나가잖아요. 네? 싹 하고 지나가잖아요. 놀라시기. 네, 싹 지나가면 그 사이에 뭐가 등장을 해요? 그 왜곡되는, 그러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구가 그 사이에 딱 비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뭐예요? 막
바람 불고, 그 다음에 온도, 기온차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고, 예? 우리 그 계절이 변할 때의 형상이에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바람 불어요, 안 불어요? 불어요. 심하게 불잖아. 예? 그리고 막 기온이 오락가락 하죠. 막 사만서온이라고 해서 추웠다 더웠다를 막 반복하고, 또 가을에 저기 가을바람 불고 겨울로 딱 진입할 때도 그런 현상이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 온도 차이에서 급격하게 일어나더라. 그러면 왜 목성도 있고 화성도 있는데 얘는 여름이라고 하고 얘는 봄이라고 했을까요? 네? 왜 그랬을까요? 자, 보세요. 조건은 똑같아요. 조건은 화성이나 목성이나 조건은 똑같다고. 무슨 얘기냐면 금성, 수성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열을 받죠. 예, 빛을 받아요. 그런데 왜 화성하고 목성이 온도가 달랐을까요? 예? 뭐요? 방금 얘기하셨는데? 네? 거리 차이. 거리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은근 똑똑하시네. 근데 왜 저럴까? 예, 예? 은근 똑똑하신데. 자, 뭘까요? 예? 왜 얘는 여름이라고 했고 얘는 봄이라고 했을까요? 얘가 등장하면 왜 여름이라고 했고 얘가 등장하면 왜 봄이라고 했을까요? 조건은 똑같아요. 앞에 수성금성은 없는 거야. 힌트 드릴게. 빛이에요, 빛. 빛과 열. 이래도 모르겠어요? 뜨거워서? 뭐가 뜨거운데? 예? 아, 이게 불화짜니까 뜨거워서. 여기 가보신 분이야. 그러니까. 예? 그게 아니라, 자, 빛이라는 것은 반사를 하죠? 얘가 빛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를 해요? 반사를 해요. 그러니까 앞에 뜨겁고 뒤통수도 뜨거운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삼복더위. 굉장히 뜨겁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여름에는 그냥 푹푹 찐다고 그러잖아요. 푹푹 찌려면 양쪽에서 불이 확 들어와야 푹푹 찌지. 그쵸? 그래서 이때가 삼복더위. 여름. 그 다음 멀찌감치해서 반사해서 열을 주니까 봄. 따뜻해진 거죠. 예, 봄.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요게 요 별이 등장할 때마다 별이 등장할 때마다 계절이 변했어요. 자, 그러면 태양은 가만히 있을까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자, 또 문제예요. 태양은 가만히 있다 손. 가만히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손. 예, 저기 뒤에 계신 분. 예, 그 다음에 태양은 움직인다 손. 그럼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는 뭐예요? 예? 둘 다 아니다예요? 뭐예요? 예. 태양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입니다. 예,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똑같이 지구 이렇게 궤도 타고 이렇게 움직이듯이 태양도 궤도 타고 움직여요. 예? 궤도를 이렇게 타고 움직여요. 근데 어느 별을 중심으로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네? 자, 태양은 어느 별을 중심으로 돌까요?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요? 이 큰일 날 뿐이시네. 예?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 예? 돌겠네 진짜. 예, 빨리. 예? 빨리. 예? 태양이 뭐를 중심으로 돌아요? 이거 모르세요? 이걸 알아야 자연 질서를 알지. 예? 빨리. 모르세요? 나 모른다 손.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밤에 별을 보면요 안 움직이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아유 똑똑하시네. 그런데 졸지 마세요. 네. 자, 북극성을 중심으로 다른 별들은 다 움직이는데 뭐만 안 움직여? 북극성만 움직여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태양이 그 북극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그게 고정화된 자리가 될 수가 있다. 이해되세요? 네. 네. 그럼 무슨 얘기냐? 태양이 이렇게 지나가면 태양 주변을 뭐가 돌아요? 지구나 또는 수성, 금성, 화성, 목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이렇게 돌죠? 어떤 모양으로 돌까요? 네? 나사선 모양으로 돌아요. 나사선. 이렇게 뱅글뱅글 뱅글뱅글. 네. 나사선 모양 아세요?
예, 우리 그 볼트 박을 때도 나사선 모양으로 돼 있잖아. 그런데요, 신비롭게도 모든 지구의 생명체부터 여러분들의 몸속까지 다 나사선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례를 드릴게요. DNA라고 하는 유전자 이렇게 그림 보시면 꼬여있죠. 그 나사선 모양이에요. 자, 시골에서 농사 지어 보면 꽃이 피거나 이렇게 싹이 올라올 때 그냥 이렇게 올라와요? 아니면 이렇게 돌면서 올라와요? 돌면서 올라오죠. 그건 어떻게 아신대? 시골 출신이요. 예. 아, 그 얼굴은 세련되셨는데 어떻게 시골 출신이시죠? 예? 도시형이신데.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설거지하고 물 이렇게 해서 구멍 똥 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들어가요? 돌면서 들어가죠. 나사선 모양으로.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의 방향성은 나사선으로 돌아가요. 하다못해 비행기 뜨려면 뭐가 돌아요? 프로펠러. 예. 이게 나사선 모양으로 돌고 있는 거고요. 배가 앞으로 전진하려면 스크류. 나사선 모양으로 돌고 있죠. 뭐 이런 거 만들려면 이렇게 나사선으로 박잖아. 볼트로. 그쵸? 나사선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들의 하다못해 근육도 꼬여있어요. 이렇게 나사선 모양으로. 그쵸? 장이나 모든 기관들도 다 나사선 모양으로 꼬여있어요. 그래야만 연동 운동을 하면서 먹었을 때 응? 음식물이 우리 위장도 지나가고 소장도 대장도 지나가면서 똥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응? 그게 에너지가 돌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경계나 혈액이나 모든 것이 어떻게 돌고 있다? 그냥 찍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돌고 있다? 나사선 모양으로 돌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그 기류, 대기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태풍 온다. 그러면 뭐 이렇게 그림 보여주죠. 지구의 이렇게 구름 모양. 그거 어떻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죠. 나사선 모양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은요, 뺑글뺑글 다 돌아요. 예. 대기의 움직임도 뺑글뺑글 돌고 있고요. 모든 게 뺑글뺑글 돌고 있다고. 근데 안 돌면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나 수성이나 이런 행성들이 안 돌고 있다, 돌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 태양도 마찬가지로 태양도 어느 기점을 통해서 돌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늘 일정하게 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내 몸에 있는 혈액이나 또는 체액이나 내 몸에 있는 수분이 돌고 있죠? 계속 돌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단 한 번이라도 내 몸에 있는 심장 보고 뛰어라 마라 해본 적 있는 분? 아니, 몸속에 심장이 있는 건 알죠? 예, 없으면 죽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심장 보고 야, 너 빨리 뛰어라, 늦게 뛰어라. 또는 위장 보고 너 빨리 소화되라, 늦게 소화되라. 어? 똥아 빨리 나와라, 늦게 나와라. 오줌아 빨리 나와라, 조금 나와라. 뭐 이거 해본 적 있는 분? 네? 없잖아요. 한 번도 자기 몸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거를. 이게 왜 그래요? 응?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맞죠? 자동적으로 돌아가요? 아니면 의지적으로 돌아가요? 네, 그러면 내가 주관하는 거예요? 다른 게 주관하는 거예요? 네, 다른 존재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질서처럼 우리 몸도 자연 질서의 일부로서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인간이 뭐를 하고 있냐면 그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자연 속에서 존재를 하면서 내가 먹을 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네? 뭔가를 하는 것도 선택해서 하는 거고, 근데 그 선택이 좋으면 이 몸을 보존하는 거고, 그 선택이 잘못하면 몸을 망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 자유지만 실제로 그걸 견뎌내는 건 몸이 견뎌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게 뭐예요? 내 몸이었어요. 예. 내가 그냥 막 굴리던 잘 굴리던 아니면 호되게 힘들게 하던 뭐 하든 간에 그걸 견뎌내면서 살고 있는 게 몸이란 말이에요. 예, 되게 불쌍해요. 자, 내 몸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보시면. 예.
내 몸아. 내 몸아. 아, 이거 같이 말해야죠. 센스도 없으셔. 자, 그 다음에 내 몸아. 내 몸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너 아프게 했구나, 내가. 너를 아프게 했구나.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 잘할게. 너를 잘 보호하고 너를 잘 보호하고 보살펴서 보살펴서 건강하게 건강하게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네, 그런 마음 가지고 몸을 관리하셔야 돼요. 하다못해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써있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먼저 뭘 사랑하래요? 내 몸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 사랑해?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쉽게 제가 설명드릴게요. 내 몸이 짜증나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 도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내 몸이 사랑을 받아서 컨디션이 100%야. 몸도 좋고 힘도 있고 으쌰으쌰 힘도 나고 그런데 누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의욕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뭐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뿐만 아니라 힘도 있어요. 힘 있어야 돕지.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누군가 도우고 싶어도 내가 힘이 안 돼가지고 못 돕는 거 추도록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힘이 있으면 그걸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맨날 저한테 상담 와가지고 하는 거 돈 어떻게 하면 잘 버니?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나 그런 거 몰라요. 또 뭐 하면 잘 되지 않겠니? 그런 거 몰라요. 저한테. 꼭 조금 아는 것 같으니까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건 아닙니다. 돈 잘 버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예요. 몸 건강하면 돼요. 몸이 건강하다는 거는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체적으로 완벽하고 정신적으로 완전하고 관계적으로도 좋은 상태고 그 다음에 내가 양심이나 가치관 영적으로 완벽할 때에 돈 벌지 말라고도 잘 벌입니다. 예, 잘 나가요. 공부도 잘하고 예? 하는 일이 척척척척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명석하기 때문에 잘해요. 근데 왜 내가 실수를 하고 왜 내가 힘겨움에 빠지느냐, 내가 왜 어려움에 빠지느냐, 그 질서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 이영표 선수 아시죠? 이영표. 네, 국가대표 축구선수. 그 양반이 강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유명한 프리미어 리그라는 거 있어요. 영국에. 아시죠? 네, 거기에 그 축구선수 몸값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수백억 막 이러잖아요. 근데 벤치에 앉아있는 선수랑 바깥에서 뛰는 주전 선수랑 연봉 차이가 10배 차이가 난대요. 10배.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잖아요. 근데 다 까놓고 얘기해보면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차이는 별거 없대요. 별거 없대요. 첫 번째로 뭐냐면 49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51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차이래요. 그럼 몇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에? 2가지나 3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2가지, 3가지가 다른 거죠. 그거 차이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예, 몸값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냥 차이가 아니고요.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10배. 10억 받으면 뛰는 애들은 몇억 받는 거예요? 100억 받는 거예요. 이 차이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차이가 날까? 자, 여기 지금 오셨지만 다 같은 여기 커피숍 있잖아요? 다 같은 커피숍이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집은 있고 못 되는 집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2-3가지 차이 때문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2-3가지. 다 커피 팔고요. 다 메뉴 똑같아요. 공간도 비슷하고요. 뭐 평등해요. 근데 차이가 2-3가지가 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주인이 친절하다든지 아니면 커피 맛이 좋다든지 또는 뭔가가 다른 뭔가가 있다든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든지 뭔가 3가지 이상이 매력이 작용해야만 그 가치가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유명한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있는 그 감독 퍼거슨이라고 하는 감독이 좋은 선수와 나쁜 선수를 한마디로 정의를 했어요. 한마디. 뭔지 아세요? 건강한 선수? 여기 예, 머리가 너무 좋으시다. 뭐라고 정의했냐면요, 실수와 실수 안 하는 차이. 예. 그러니까 좋은 선수는 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선수들은 다 똑같아요. 근데 실수하는 선수와 실수 안 하는 선수의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실수 안 하는 선수가 주전에 있는 거고요. 실수하는 선수는 벤치에 앉아 있는 거예요. 실력은 비슷하대요. 자, 실수하는 선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못 믿죠. 실수 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갖다 기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내가 사장이 되거나 대표이사가 돼서 누군가를 기용하는데, 아니, 이 사람이 실수를 해? 그러면 믿고 맡길 수 있겠어요? 못 맡기죠. 근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이라면 믿고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수를 안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컨디션, 나의 몸의 상태가 관리가 되어 있느냐, 관리가 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자, 여러분들이 단편적으로 보세요. 내가 컨디션이 좋고 몸이 상태가 좋을 때에 일을 하는 거랑 아니면 아플 때, 몸이 안 좋을 때 일을 하는 거는 차이가 엄청나죠. 저 역시 여기서 강의할 때요, 컨디션 좋은 날하고 컨디션 나쁜 날은 차이가 납니다. 당연해요. 그거는 어느 곳에 어떤 분야든 똑같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와 컨디션이 나쁠 때는 차이가 나요. 우리가 직업이 아닌 주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엄마인데 컨디션 좋을 때 애들한테 좋은 말 나가요, 나쁜 말 나가요? 좋은 말 나가요. 근데 내가 짜증나고 막 이렇게 몸이 아프고 그럴 때 아이들한테 좋은 말 나갑니까? 예? 한마디만 그냥 올라와봐. 그냥 바로 쏘죠. 그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예, 찔리는 분 있나 봐요. 얼굴 빨개지시는 분이니까. 예. 예. 묻지 마세요. 알고 있어. 예. 예. 왜 그럴까요? 내가 나를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는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인들이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나를 관리 못했는데 괴로움을 당하는 건 내 주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거 참 그렇죠? 약간 예, 찔림이 있으셔야 돼. 그렇죠? 예. 특히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누구 남편, 사랑하는 부인, 뭐 사랑하는 동생, 사랑하는 오빠, 뭐 형 이라면서 내가 짜증내고 화를 더 낸단 말이에요. 남이면 좀 덜해요. 상관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피해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원래부터 사람이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몸 상태를 관리 못하면요, 한마디라도 좋은 소리 안 나갑니다. 그렇죠? 좋은 소리 나갈 리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 안 좋은 소리, 이런 말이 나갑니다.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어요. 왜 부정적인 말이 우리 입 밖에서 나오느냐? 알지 못함으로 나온다. 정확하게 알면요, 부정적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 대신 뭐가 나오느냐면요, 해결책을 내요. 입에서. 대안을 말해주고, 해결책을 말해주고, 컨설팅을 해요, 컨설팅. 야, 이렇게 하면서 저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결될 수 있어. 하고 얘기해줘요. 그런데 모르잖아요? 딱 모르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거 해서 되겠어? 모르니까. 자기가 안 해봤거든. 그럼 안 해봤으면 나는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거 해봐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적한테 물어봐요. 해봐서 되겠냐 하는 사람한테 제가 늘상, 해봐서 되겠어? 그래, 아유, 그게 맞기나 해? 이런 말을 하는 분한테 거꾸로 정주영 회장이 하는 말 있죠. 뭐라고 해요? 해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해봐서 그거 본인이 느낀 거야? 해보면은 좀 다행이에요. 그렇지 않고 거의 대부분 8, 90% 이상은 해보지도 않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응? 맞아요라고 하시는 분은 많이 한 거야.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거 좀 부정적으로 그거 해봐도 되겠어요? 에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같은데라는 말을 자주 쓰는 거죠. 이럴 것 같은데, 저럴 것 같은데. 또는 이렇다 하더라, 저렇다 하더라, 카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 쓰시는 분. 빨리 얘기해보세요. 예, 솔직하신 분. 다른 분 하나도 안 들어. 응? 안 했대. 예, 그런 말 안 했대. 자, 우리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건강은요, 지표가 뻔해요. 내 주변인이요, 짜증나는 말을 했다, 아니면 이상한 말을 했다, 우왕좌왕하고 이상한 말을 흘러보내고 계속 헛소리를 한다. 그럼 그 사람이 건강하다, 아니면 아프다? 아프다고 봐요. 정상이라고 하는 머릿속에 잣대로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면요, 실망감만 올라와요. 그리고 정상이라는 잣대로 계속 그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한테 뭐를 해요? 핀잔만 가요. 그리고 한 소리씩 한다고. 네? 핀잔만 한다고.
네. 살짝만. 네. 왜 저기 두 분 똑같은 동작을 했는데 깨니까 머리를 흔들어요? 놀래가지고 머리를 흔들어요? 머리가 왜 흔드는 줄 아세요? 머리를? 놀래면 머리를 막 흔들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머리가 그 정신을 담고 있는 곳인데, 예? 그게 흩어졌던 게 빨리 담아야 되니까 흔드는 거예요. 우리 보면은 쌀 이렇게 파고파고 싸다가 저기 다 안 쌓이고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흔들죠. 그러면 딱 들어가지잖아. 예, 그런 것처럼 머리도 이렇게 흔든다는 게 참 재밌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상대방이 웃지 마요. 좀 빵 터져가지고 아주 정신을 못 차리시네. 자,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안 좋은 소리를 하고 싫은 소리를 하고 욕을 하거나 뭐 아니면 좀 극단적인 말을 하거나 이런 거는요, 그 사람 진짜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으로 보셔야 돼요. 근데 불쌍한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죠. 그냥 네가 하면서 그냥 손가락 올리죠. 응? 자, 나는 주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예, 이런 식으로 한다. 손 없네, 없어. 같이 하지 뭐, 그냥 같이, 응? 같이 그냥 야 죽자사자 하지 그냥. 응?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좋은 플러스 요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요소가 없어요. 그러면 더 악화시키기만 하지 좋게 뭐 이게 된다? 그거는 부부간의 문제만일까요? 아니에요. 자식과 부모 간에도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자식 입장에서 또는 부모 입장에서 또는 친구 간에 또는 직장 동료 간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사람 곁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받아주고 늘 명석하고 지혜롭게 얘기를 해주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얘가 막 어려워할 때 그래 내가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일 것 같아. 이렇게 조언해주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을까요? 어떤 쪽에 많을까요? 조언해주는 사람. 네, 그러면 사람이 많이 꼬이는 사람이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돈을 많이 벌까요? 적게 벌까요? 많이 벌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결국엔 뭐가 관리가 안 돼서 여러분들이 돈을 못 벌고 힘들게 사느냐면요, 몸이 관리가 안 돼서예요. 몸 관리만 잘 되면요 뭐든지 열심히 배울 수 있고요. 뭔들 못해. 그쵸? 뭔들 못해. 몸만 건강해봐. 네? 뭔들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안 그래요? 네, 날라다니죠.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드니까 뭐 무릎 아파, 팔 아파, 어깨 아파, 뭐 하려고 하면 아이고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러시면 네? 뭔 일을 하겠냐고. 뭔 일을. 그쵸? 그 상태가 아닌 아주 정상적인 상태로 여러분들을 빨리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나이 고하, 어리거나 많거나 늙었거나 젊거나 상관이 없어요. 예? 자, 지금은 100세 세대입니다. 100세 시대. 그렇죠? 65세까지 뭐라고요? 청년의 나이래요. 65세까지. 65세 넘어가야 장년이래요. 자, 65세 넘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65세 넘어. 예, 그분들은 장년이에요, 장년. 예, 노인이 아니에요. 지금은 80세가 넘어가야 노인이에요. 자, 80세 넘은 분 손. 없잖아요. 그러면 장년까지, 노인이 아닌 장년까지는 그래도 힘을 쓰면서 하셔야지. 지금 계속 정년이 늘고 있죠. 정년. 퇴직하는 정년이. 옛날에는 60세, 55세였다가 지금 60세였다가 지금 또 뭐예요? 65세. 또 늘 것 같아. 70세로. 70세 돼도 정신이 멀쩡해. 네, 그런 세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게 사셔야지. 맨날 아프고 막 저리고 힘들고 이렇게 사시면 되겠어요? 아니죠. 예, 역사를 보세요 한번. 예, 그런 얼굴인가 아닌가? 아니는 거예요. 예? 예? 안 아픈 사람은요 얼굴부터 달라. 예,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아픈지 안 아픈지, 예? 뽀얀지 안 뽀얀지. 예? 아, 왜 안 보세요? 옆 사람 보기 싫으세요? 응? 아니, 보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니, 옆 사람 좀 보세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성의 없는, 예?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자, 상대방 눈을 2초 동안 바라보는 우리 인사법보다 상대방 눈을 2초 이상 바라봐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보세요 한번. 예, 2초 동안. 예, 그렇다고 눈으로 째려보지 말고, 예, 예, 세고 이러지 말고요. 그냥 좋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마음의 상태를 눈에서 의미하기 때문에 눈을 못 마주치면 마음이 이미 맛이 간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별로 마음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는 뜻도 돼요. 그리고 그래서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마음의 상태는 눈에서 나타나고요. 막 눈이 막 도끼 눈 뜨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늘 뭐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네? 눈 반쯤 감고 이렇게 흐리멍텅한 건 마음이 뭐예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눈에서 다 눈이 또릿또릿하고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머리가 있는 거지. 헬렐레 해가지고 눈이 풀려가지고 동공 풀려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마음이 온전하겠냐 이거예요. 그쵸? 맞죠? 네. 아니 애들 보면은 애기들 보면은 이렇게 엄마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선생님 보는 눈들 보셨어요? 어때요? 반짝반짝 그냥 아주 청청하잖아요. 그런 눈으로 사셔야 건강한 거지. 그냥 누구만 볼 때 썩은 동태 눈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자, 눈은 마음의 창인 것처럼 얼굴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 시간에 복습. 신체의 창이에요. 신체. 얼굴의 상태, 안색이라고 그러죠. 안색의 상태가 그 사람의 몸의 상태예요. 그래서 저 나이 들으셔도요 몸이 건강한 사람들이 얼굴 팽팽해. 그리고 이렇게 막 웃는 모습이 있고요. 그냥 얼굴 상이 벌써 인자하고, 예? 아주 그냥 포근하고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막 짜글짜글하고 그냥 막 짜증이 그냥 온갖 짜증이 다 몰려있고 그냥 막 신경질이 몰려있고 이런 분들은 그 인생을 안 봐도 비디오잖아요. 어떻게 사셨는지 개고생하면서 사셨는 거 아니야. 개고생하면서. 예? 그냥 팽팽해야 안 고생한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고생도 안 했나 봐. 얼굴이 팽팽해. 이렇게 얘기하죠. 안 그래요? 그런데 그냥 어떤 사람은 얼굴이 막 힘들어 보이는 얼굴 때문에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뭐예요? 아유, 저 사람 엄청 고생했나 봐. 얼굴이 안 됐어.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예. 내가 그 얼굴로 살아가는 거는요, 민폐예요. 민폐라고. 내가 그런 얼굴로 상대방한테 주면 그 상대방은 그걸 보고 마음이 좋을 리가 없잖아. 그쵸? 왜 민폐를 해? 살면서. 그쵸? 예, 빚진 것도 없이. 예? 민폐하지 맙시다. 예? 얼굴 팽팽해지고 밝고 쾌활하게 이쁜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 늦지 않았어요. 예? 늦지 않았다고. 얼굴 바뀌는 거는요, 순식간이에요. 예, 순식간이라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요. 뭐 저희 이렇게 세미나 와가지고 뭐 저기 지금 15주차까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매주마다 제가 공개 강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근데 공개 강의를 왜 하느냐면 첫 주차부터 15주차까지 음식표를 받아서 음식을 지켜서 15주차까지 가면 딱 100일을 합니다. 10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몸을 관리하자 이거예요. 관리해서 누구 좋아요? 제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를 하셔서 철저하게 먹을 거와 먹지 말아야 될 걸 구분해서 잘 관리하시면 그 100일이 끝난 다음에 얼굴 자체가 안색이 달라진다니까요. 다음부터는 시작하면은 사진 찍고 시작해야 되겠어요. 예. 비포 애프터. 요즘 그게 유행이잖아요. 비포 애프터. 그 비포 애프터만 보고 막 물건 사시잖아. 아니에요? 네. 자기는 안 해보고. 응? 꼭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요, 무진장 노력이 필요해요. 무진장. 그 비포 애프터라는 것은요, 그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지 내가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식단표를 받으시고요, 내 몸에서 증거를 찾으세요. 증거를 만드시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도 건강해지고 내 몸 상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2주만 지나도 아는 내용인데, 2주만 해봐도 알아요. 제대로 해보시면.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그 조금 뭐 이렇게 요거 먹지 말라는 거 그냥 이 입에 그 식욕 때문에 그거 그냥 이렇게 먹고 그래서 까먹고 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지키셔서 정말 건강 지키셔야 돼요. 자, 그러면 3000% 한참 빠졌네. 네. 이렇게 이거를 옛날 선조들이 이렇게 이걸 보고 나서요 뭐라고 하냐면 지구 입장에서 이게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이거를 좌표화했어요. 이걸 좌표화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자 중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글자를 써서 표시를 했어요. 이게 이 10글자를 청간글자라고 하는데요. 역학에서 말하는 청간글자인데 이 청간글자는 위에 있는 글자를 플러스 양의 글자고 아래에 있는 건 음의 글자입니다. 양, 그러면 양의 글자는 보인다라는 뜻이고요. 음의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양의 글자와 음의 글자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요 글자들을요 사전 우리 흔히 말해서 이제 한자 사전 있죠. 한자 사전에 이 글자를 찾아보면요 반드시 뭐라고 써있냐면 천간 글자 중 뭐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원론적인 얘기라는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 굉장히 순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에너지다. 아니, 에너지를 의미하는 글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글자들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부터 선입견을 딱 갖냐면 어떻게 가질까요? 네? 자, 역학, 사주, 명리학 이렇게 하면 뭐부터 딱 생각나요? 네? 이거부터 생각나잖아요. 이거. 네? 전 본다 이거만 생각나잖아요. 전 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어떤 거냐면요 우주 좌표. 자,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라고 하는 글자 8글자가 생년월일시를 보면 태어날 때 이렇게 딱 표시가 되는데 위에 있는 글자들만 해당하는 글자예요. 요건 뭐냐면 본인이 태어날 때 행성의 좌표를 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걸 지지라고 하는데 이 지지 글자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서 12글자인데 그 12글자가 지구의 환경의 상태, 습도, 온도, 계절의 상태를 여기에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과학적인 달력.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만세력이라고 해요. 만세력. 달력이에요, 달력. 이 달력을 해석하고 읽고 자연계의 움직임을 변화하는 움직임을 읽어내는 기술. 그게 바로 뭐다? 옛말로 역학이라는 거예요. 역학. 그래서 역자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바뀔 역자. 바뀔 역, 배울 학. 그러니까 바뀌는 것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바뀌는데 그냥 바뀌어요? 아까 말했죠. 질서가 있게, 규칙이 있게 바뀌는 것을 배우는 것이에요. 근데 이 역학이라는 것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게 뭐냐면 이 역학이 조선시대 아시죠? 조선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 넘어와서 조선시대에 있어요. 자, 고려시대 때는 왕실 교육기관이 뭐라고 불렀습니까? 왕실 교육기관? 태학이라고 했어요. 태학. 클때차를 써서 태학. 그 다음에 조선시대는요. 조선시대 왕실 교육기관이 뭐죠? 네? 성균관이라고 했죠? 성균관 모르세요? 알아요. 아니, 사극 안 보셔요? 알아요. 네, 사극 보면은 성균관 유생이라고 딱 나가서 왕이 뭔가 잘못하면 돗자리 펴놓고 그냥 왕은 이러면서 데모하잖아요. 왜 데모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왕이면 뭐 그냥 치는데 성균관이 누가 가는 곳이에요, 여기가? 학자. 네? 학자들이 가요? 네? 학자가 돼서 나오는 거고. 네? 학자들이 아니죠. 누가 가요? 세도가. 세도가의 자제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권세, 영의정, 좌의정 하던 사대부의 그 권력가들의 자제들이 여기 다 가잖아요. 근데 이 권력가들이 요 역학을 몇 프로 배웠을까요, 여기서? 네? 60% 정도의 교과목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60%. 그러면, 자, 이분들이 점을 배운 건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율곡 선생, 퇴계 이양 선생, 여기 수원성 축전 정약용 선생, 뭐 임진왜란을 다 해결한 유성룡, 이런 정도전, 정몽주 이런 사람들이 전 봤다고 그래요? 기록에도 없어요. 전 봤다는 기록은. 근데 이분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거 한 사람들이에요. 네, 역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사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잘못된 사관. 이게 어디서 생긴 줄 아세요? 일제강점기 때요. 문화말살 정책에 의해서 다 왜곡시켜놨어요. 얘네들은 이 역학을 중국이나 일본 사람이나 기타 등등의 아시아권 사람들은 이 역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고유의 학문이고 우리가 아니면 이거를 알아듣기도 힘들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은 더 심해졌죠. 왜? 중국이 문화혁명, 대혁명을 하면서 지식인들을 싹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사라졌어요. 아예. 지금 대만에 조금 남아있고요. 홍콩에 조금 남아있고요. 일본에 조금 남아있는데 수준이 어디냐면 그냥 점 정도예요. 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은 다 말살됐고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복원하다 보니까 제가 왜 이걸 복원하기 시작했냐면 한의학 때문에 복원한 거예요. 한의학. 왜? 이 학문에서 한의학이 튀어나왔으니까. 여기서 한의학이 나왔습니다. 한의학을 이해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이걸 모르면 한의학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때 있었던 모든 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뭐를 했다? 역학을 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재마라고 하는 분 아시죠? 예? 동의수세보원이라고 사상체제를 만든 분이시죠. 그분이 평생에 그 유명한 책이 4권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 검색을 해보세요. 이재마 이렇게 검색하면 네이버에 책을 4권 썼어요. 근데 4권 중에 한 권이 지금 말씀드리는, 물론 더 많은 책을 쓰셨지만 대표적인 책 4권 중에 한 권은 동의수세보원이라는 의학서예요. 의서. 그리고 나머지 3권이 뭔지 아세요? 역학책이에요. 역학책. 그러면 이 사람이 역학자예요? 의사예요? 의학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한의학자가 아니라고. 뭐냐면 역학자예요, 원래.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가 두각이 됐냐면 의학이 너무 두각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을, 이제 말하는 사람을 뭐로 본 거예요? 의사로 본 거예요, 의사로. 의사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옛날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 성균관의 유생들은요, 이 역학을 했고, 역학을 했기 때문에 이 의학에도 다 정통했단 말이에요. 보편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종실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를 등급으로 나눴어요. 등급. 그래서 1등급 의사를 뭐라고 써 있냐면 심의라고 합니다. 심의. 심의가 뭐예요?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 이게 1등 의사예요. 두 번째 2등 의사는 뭐라고 했냐면 식의라고 했어요. 식의. 음식을 다스리는 의사. 세 번째 의사를 뭐라고 했냐면 약의라고 했습니다. 약의. 약의는 뭐예요? 약을 쓰는 의사. 그 다음에 침의. 침을 쓰는 의사. 그래서 순서가 쭉 나눠져요. 그러면 최고 의사가 뭐라고요? 마음을 다스리는 의사예요. 네? 굉장히 보면은 지금 시대를 말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분들이 최고의 의사인 거죠. 영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는 학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식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의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꿔주잖아요. 의지도 불러일으키고 이게 바로 심의의 역할이에요. 내가 용기를 주는 것도 심의의 역할이에요. 내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얘기를 해줘서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심의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음식을 가려서 구분해서 몸을 보존시켜주는 게 식의. 그래서 두 번째로 식의가 중요했던 거예요. 저희 협회는 심의와 식의를 하는 곳이에요. 약의는 아닙니다. 왜? 약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현대의 의료법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약을 쓰지 않아요. 오로지 뭐만 가지고 해요? 음식 가지고만 해요. 그 다음에 본인에 대해서 자각시켜서, 심의, 자각시켜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하고 음식을 조정을 해서 이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의학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약을 중심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감기약에 사람을 맞추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감기가 다 각자 다르게 일어났는데 감기약 하나로 다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각자 사람은 달라도 그냥 약 하나에 사람을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지겠냐 이거죠. 고혈압약? 고혈압도 이 모양 저 모양 다 틀린데 한 군데로 몰아서 약을 줘요. 그러니까 안 낫는 거예요. 당뇨, 뭐니 다 안 나와요. 실제로는 사람에 맞춰서 음식을, 약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람이 중심이 돼서. 근데 그거를 미디어, 즉 텔레비전이 조작을 해요. 양파즙 춥다, 양파즙 좋아요? 그럼 우르르 먹고, 뭐 알로에 좋아요? 그럼 우르르 먹고, 뭐 좋아요? 그러면 돼지 감자 좋아요? 우르르. 근데 좋아져요? 좋아지냐 이거죠. 심각합니다. 내가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나한테 좋은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음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음식을 주로 많이 먹고 있다면 몸에 증상을 많이 일으키진 않았겠지. 그렇죠? 근데 나쁜 음식, 나한테 안 맞는 음식을 골라 먹는 사람들이 아파요. 저희 이렇게 상담 와보면요, 음식을 이렇게 표시해 주잖아요. 먹지 마세요 한 표만 먹고 살았대. 제가 알고 해준 것도 아니야. 그쵸? 알고 그걸 이렇게 그려준 것도 아니고요. 딱 와서 그 사람의 에너지에 따라서 그렇게 딱 만들어주면, 에? 내가 주로 먹는 것만 금지시키셨네? 이래요. 그러니까 아프죠. 만약에 주로 먹는 것, 먹어야 되는 것만 먹고 사셨으면 우리한테 올 일도 없어요. 그쵸? 음식 구분하러 아프다고 올 일도 없다고. 건강하지. 병원 갈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뭐예요? 자연 질서, 즉 몸의 질서는 자연에 가까운 질서인데 그거를 다 깨고 우리 몸을 악화시켰다는 거예요. 악화시켰어. 누가? 내가. 특히 지금 뭐 물론 어머니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뭐 제가 뭐 타박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요. 아이들이 얘하고 내가 자식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얘가 먹을 게 있고 얘가 먹을 게 있어요. 그런데 요 애가 얘한테 맞는 음식을 하나, 첫애한테는 맞는 음식을 예를 들어서 줬다 그러면 얘는 똑똑하고요. 병도 안 걸리고요.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잘난 아들 됩니다. 애가. 근데 얘한테 맞지는 않는 음식 주잖아요. 계속? 그럼 얘는 공부도 못하고요. 운동도 못하고요. 다 못해요. 다. 정신머리 없고.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조그만 애들 있잖아요. 4살, 5살짜리들 이렇게 음식 조절해가지고 해주면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바로 성격. 이상한 애들 있죠. 막 나대는 애들 막 그런 애들.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치는 애들의 음식 딱 바꾸는 사람은 사라져버려요. 왜? 옛말에 애가 좀 이상한 짓 하면 제가 뭘 먹을 걸 못 먹었나가 아니라 뭘 잘못 먹었나 이러잖아요. 잘못 먹으면 그래요. 잘못 먹으면 절대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한 짓만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잘못 먹었냐 또는 까마귀 고기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증상에 먹을 것을 갖다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기준을 모르고 산다. 그러면서 애한테 엉뚱한 음식을 계속 들이대놓고 먹여놓고 공부 못한다고 어디 때려요?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너는 누굴 닮았냐 이러죠. 누구 닮긴 누구 닮아? 누구 닮아요? 예? 뭐라고요? 예? 아 웃겨 죽으려고 그러셨어 지금. 응? 누굴 닮긴 누구 닮아요? 응? 서로 남 탓하고 있지. 지혜비 닮아서 그렇다고. 지혜비. 응? 아버지 이름이 지시요. 지혜비. 응? 엄마 이름도 지혜미. 응?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서 체계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봄에 태어난 사람들은 요거를 행동학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그 다음에 감정, 여름에 태어난 사람은 감정이 심하다고 그러고, 요거는 환절기에 태어난 사람은 관계,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결정, 그 다음에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생각이 많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이 생각이 많고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주 그냥 결정 능력이 또래 감독관 짓을 해요. 감독관. 가을에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환절기 태어난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해요. 왜냐면 계절과 계절을 이어주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에도 이어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여름에는 화기가 강해서 불의 기운이 강해서 감정이 치솟는다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사람들이 많고요. 봄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머리 없죠. 왜? 막 활동적이에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그래서 자 봄에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봄에. 예, 활동적이죠. 이런 분들이. 그 다음에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활동적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에 태어난 분. 이분들은 감정이 그냥 올라오는 것도 있지만 삐지기도 잘 삐져요. 감정이 안으로 들어와서. 자, 환절기 태어났다. 나는 환절기가 언제인지 몰라요? 2월달, 5월달, 뭐 이런 거 있죠. 2월달, 5월달, 8월달. 환절기 태어난 사람은 오락가락 하죠. 사람들이. 자, 그 다음에 여기 완전 가을에 태어난 사람. 감독관을 하죠. 지적질하고. 자, 여기 겨울에 태어난 분. 생각이 그냥 죽을 듯 하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합니다. 소설을 쓰기도 해요. 장편 드라마도 쓰고. 그래서 이제 겨울 사람들은 왜 생각을 많이 하고 왜 봄 사람들은 행동을 했냐면 우리 옛 농경사회를 한번 빗대어서 보자 이거죠. 겨울에는 가만히 집안에 틀어박혀서 뭐만 했어? 생각만 하다가 봄이 딱 되는 순간 뭐예요? 농사 지으려니까 나와가지고 난리를 치죠. 자, 그래서 봄에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왜? 가만히 생각만 하다가 움직이니 몸이 제대로 움직이는 그 웜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 안전사고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봄에 교통사고도 많고 안전사고가 다치는 일도 많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름. 자, 여름에는 뭐예요? 감정적인. 그러니까 조금만 날이 더우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폭발하죠. 땡볕에서 그냥 폭발하시잖아요. 가을에 계절을 보세요.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계절이 분명하죠. 청아하면서 분명하죠. 그래서 알싸하고 규칙을 중요시하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얼굴이 규칙적이세요? 규칙적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규칙성을 우리는 자연 질서와 함께 결합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몸에 탑재되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왜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설정이 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왜 같은 날 태어나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 똑같은 아버지에서 태어난 게 아니죠. 같은 날 태어나고. 그리고 환경도 틀려요. 전라도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경상도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날 태어나고. 그리고 동네가 습할 수도 있고 건조할 수도 있고요. 따뜻할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어요. 그럼 환경이 달라요. 그리고 친구, 형제, 자매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날 태어나도 근본적인 성향은 비슷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똑같을 수 없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왜 그 날에 그 에너지가 나한테 세팅이 될까? 왜 입력이 될까에 대해서 비밀스러운 얘기를 드려야겠죠. 뭐냐면, 자, 파란 바다 가면 파란 바다 있죠? 맑은 물 파란 바다. 왜 파래요? 응? 바다가 파란 이유가 왜 파란 거예요? 깊어서 파래요? 하늘의 색깔이 그대로 바다의 색깔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빛의 색깔이 그대로 물의 색깔이에요. 하늘이 껌껌하고 구름이 잔뜩 끼고 어두컴컴한 물도 그 색깔이 돼요. 또 하늘에서 석양이 지면서 빨간 석양이 지면 바다 색깔도 빨간색이 돼요. 무슨 얘기냐? 태어나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자궁에서 나오잖아요. 물속에서 나와요. 물속에서 나오는데 가장 인간이 태어날 때 가장 수분이 많은 시기가 언제겠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때 빛을 딱 받아요. 그날에 빛을. 그러면 그게 딱 세팅돼요. 그래서 그 성격이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오는 순간 나는 투명한 물이었는데 빛을 딱 받는 순간 하는 거죠. 그 색깔이 딱 입혀지는 거죠. 자, 여기에 빛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색깔 다 구분할 수 있을까요? 빛이 있어야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이 된 것이고,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자, 어떤 빛을 받았는지 옆 사람 한번 봐요. 어떤 빛을 받았어요? 어두컴컴한 빛인가 밝은 빛인가? 네? 자, 그래서 얼굴 빛을 그래서 얼굴이 빛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얼굴 빛이 환해 빛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의 몸은 빛을 이미 받고 태어났고요. 그게 신체에서 세팅돼서 돌아가면서 얼굴에서 빛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얼굴빛. 그래서 얼굴빛이 어두컴컴하면 몸이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죠. 얼굴이 밝으면 몸이 상태가 좋다라는 거죠. 그럼 시커머리 쭉쭉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밝은 얼굴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옆 사람 보세요. 밝은 얼굴이에요. 네? 어? 예. 예. 안 밝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잖아.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다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런 모습인가? 내가 과연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제대로 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그런데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옛날에 말로 다 때웠어요. 옛날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약발이 얼마나 가느냐면, 한 달. 길어야 한 달. 너 이거, 당신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셔서 마음을 돌려서 착하게 사세요. 라고 하면요. 얼마 간다고요? 한 달.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왜? 안 바뀌더라고요.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안 바뀌는 건가? 제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상담하면서 늘 고민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놓으면 한 달 있다 다시 와가지고 또 그러고, 돌려놓으면 또 한 달 있다 또 다시 와가지고 난리치고. 그게 반복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인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몸이에요. 몸의 상태를 바꿔놓으면, 몸의 기질을 바꿔놓으면, 아,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관계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는구나. 그때 안 거죠. 그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뭐를 했냐면, 약으로 치료하는 것, 약으로 어떻게 해결해보는 것, 어떠한 좋은, 어떠한 약재나 식물이나 이런 걸 써서 해결해보는 방법도 써봤어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통해서 좋은 음식도 먹지만 나쁜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게 자꾸 뭐를 시켜요? 물을 흐려요. 미꾸라지 모양으로. 물을 흐려요. 혼탁하게 해요. 그러니까 요걸 제거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쓰기 시작한 방법이 뭐예요? 지금의 방법. 즉, 음식을 싹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지 못하게 하고 먹는 음식만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좋아지니까 몸이 깨끗해지고 청결해지고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깨끗해지고 응? 상태가 좋아지니 마음의 상태는 당연히 좋아지고 생각의 상태도 좋아지고 다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뜯어고쳐서 새로운 장르인 선천체질 심리학이라고 정립을 해버린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학문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역학이나 한의학이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장르예요. 예. 아예 새로 만든 거예요. 예. 그래서 아예 그걸 명명하기를 뭐라고 했냐? 내가 태어나면서 받은 체질과 심리를 알아서 배우는 학문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학문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어요. 뭐 심지어는 말기암 30년 동안 20년 동안 10년 동안 고질병으로 앓고 있는 것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왜? 결국에는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이라는 거는요, 내가 뭔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생길 수가 없어요. 그게 그동안 내가 식습관에 의해서 습관화된 것들이 쌓여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만약 먹지 않았다면 쌓일 수가 없어요.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와요?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몸에 영향을 줍니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럼 먹는 것을 바꿔놓으면 지금의 현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명명백백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정신교육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키면 정확하게 나아요. 좋아져. 어설프게 지키면 어설프게 나고요. 제대로 안 돼요. 예. 여러분들한테 금지라고 해놓은 것들은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독입니다. 독. 아유, 좀 맛만 봤어요. 독도 맛을 봅니까?
가끔 그래요. 아이 음식 제대로 안 가지셨네. 그러면 아이 맛만 봤어요. 맛만 본 분이 얼굴이 시커매? 그렇지 않죠. 자기의 그 오류를 감추기 위해서 맛만 봤대지만 맛만 봤겠어요? 꿀꺽했지. 어? 뒤에서 맞아 그러시네. 그러니까 명확하게 가리셔야 돼요. 자, 금식이라는 게 여러분들 굶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요즘 뭐 단식원도 있고 위험천만해요. 우리는 에너지를 받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은 나의 에너지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에너지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배설을 해야 돼요. 배설을 하는 것은 물과 공기로 배설을 하는 거예요. 공기로 배설을 하고 호흡을 통해서 배설하고 물을 통해서 씻어서 내서 배변이나 소변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물과 공기를 깨끗한 걸 먹고 음식을 나한테 맞는 것만 먹으면 완전히 죽을 병도 살릴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증명을 했어요. 예, 많은 증명. 뭐 하다못해요. 저기 뭐 경기 이천인가? 예, 거기에 30년간 간질이야. 30년간. 그분 간질 매주마다 막 발작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못 타요. 이분은. 근데 지금 대중교통 타고 다녀요. 그분이 3개월 동안 매주 하는 걸 3개월 동안 발작을 안 하니까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한테? 우리한테? 안 하는 게 불안하대. 간질을 안 하는 게 불안하대. 아주 습관이 돼버려가지고. 그런 사람도 정상화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울증 수도 없이 많이 고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자폐증, 성격장애, 우리 애들 막 뭐 나대는 거, ADHD, 틱장애 이렇게 도는 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도 이렇게 돌죠, 이렇게. 보셨어요? 고개 흔들면서 다니는 분들. 이거 고개만 흔들어? 팔도 흔들어? 네? 그런 사람 많아요. 그것도 고칩니다. 거기만이에요? 꼬부랑 할머니 세운 적도 많고요. 뒤로 넘어가는 할머니 세운 적도 많습니다. 왜 그래요? 에너지 균형이 다 깨진 거예요. 예. 왜 웃으세요? 뒤로 넘어가는 할머니 아세요? 네. 뒤로 넘어가서 걷는 할머니 모르세요? 이렇게 걷는 분 모르세요? 시골 가면 있잖아. 예. 꼬부랑 할머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아, 왜 웃으세요? 제가 그렇게 웃겨요? 예? 제가 그렇게 웃겼어요? 예. 그런데 그런 할머니도 음식만 바꾸니까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세워지더라고. 참 기가 막혀, 그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해결을 못했어요. 그리고요, 저는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의학계나 의료계에서는 역적입니다, 역적. 왜냐면 그들은 뭘 밝혀요? 예, 우리는 상담료 받고 끝이에요. 더 이상 뭐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주구장창. 그리고 저희는 상담료 받고도요, 자, 저 상담료 조금 받는데 4인 가족 기준에서 만약에 저희한테 상담 받고 그대로 진행하면요, 한 달에 식료품비 한 50만원 쓰던 사람이 30만원으로 줄어요. 이익이죠. 그 다음에 1년 동안 보통 4인 가족 기준에서 300에서 한번 400만원 정도 의료비를 쓴대요. 그게 대폭적으로 줄여요. 이게 이익. 근데 병원은 가면 갈수록 돈을 더 쓰죠. 우리는 가면 오면 올수록 돈을 안 쓰게 만들어요. 유기농입니다. 예. 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정하게 사람을 돌보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은요, 돈을 쓰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안 쓰게 해줘야지. 그래야 생활이 나아지지. 응? 제가 그 암 환자분들 케어하다 보면요, 황당한 소리 많이 들어요. 뭐냐면 수술 안 하고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퇴원하라고 한대요. 베드 한 개당 하루에 나올 수 있는 돈이 안 나오면 내보낸대요. 그게 지금 실정이에요.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네? 이름도 거창해. 응? 이름도 예쁜 이름 쓰면서. 근데 옛날에는요, 병원이란 말을 안 썼거든요.
병원은 글자 그대로 병균이 모이는 집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는 뭐라고 썼어요? 보건소, 의원 또는 의료원 이런 말을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이 됐어. 그리고 나서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병원 안 가면 산대요. 미국에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의사들이 파업한 적이 있어요. 의사들이 한 달 딱 파업했거든요. 근데요. 사망자 수가요.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요. 60%가 줄어들어요. 사망자 수가. 이해가 되세요? 의사가 일하지 않으니까 사망자가 죽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사회 현상이 심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사, 선생님, 공무원, 정치인, 종교인 이런 분들은 직업이 아니다.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인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뭐로가 됐어요? 돈 밝히는, 돈 버는 직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거꾸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네? 이때 성균관에 있었던 분들이 이걸 배우면서 한의학도 같이 배워서 동네 사람들 다 고치고요. 돌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사회가 돼야 돼요. 획일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11시, 12시에 막 머리 아프다, 두드러기 났다, 애가 병 났다 하면서 전화 와요. 토한다, 설사한다, 전화 와요. 그럼 뭐 드세요? 하면 해결됩니다. 뭐 먹고 뭐 먹으세요? 하면 끝이에요. 병원 쫓아가지 않아요. 이런 능력들을 각 집에서 한 명은 갖추고 있어야, 아니 동네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육하고 열심히 계몽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절대 이런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존속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살만하니 병들고 살만하니 죽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개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집 사고 조금 차 사고 좀 살만하니까 뭐예요? 죽는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사회가, 나의 질서가, 나의 몸의 상태가,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계속 주기적으로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했지만 다음 시간 또 이어져요. 이어져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어짐을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식처럼 받아들이시고, 예, 제가 또 헛소리는 안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에이 좀 이상한데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의의 의심 나면 요분처럼 인터넷 찾으시면 돼요. 예, 찾아서 확인하시면 돼요. 예? 확인해보면 돼요. 확인. 그쵸? 확인 작업하면 돼요. 예, 확인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꼭 다시 오셔서 들으시고, 그리고 자기의 육체의 질서를 잡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